1543년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펴냅니다. 천동설 세계까지 지배하던 유럽의 지동설이라는 경천동지할 이론을 소개한 책이죠. 그야말로 인류의 우주관을 바꾼 책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동설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불태워 죽음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책을 내자마자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금서로라도 지정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 교황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극히 소수의 수학자와 천문학자만 이해할 수 있었죠. 티코 브라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황청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지동설을 설파하고 난 이후에야 해당 책을 금서로 정합니다. 1616년의 일이었죠. 책이 나온 지 무려 73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명문대학 교수들은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서양 고전 50권을 선정할 때 과학 분야의 책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읽을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니까요. 물론 저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가 대표적인 과학 고전이라는 것은 사실 허명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데 무슨 고전이겠습니까? 이 책은 당시 몇몇의 사람들만 읽고 이해했을 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킨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책을 새로 씁니다. 새로운 두 우주 체계의 대화가 바로 그것이죠. 1632년의 일입니다. 갈릴레이는 이 책에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갈릴레이 자신과 코페르니쿠스를 대변하는 살비아티, 천동설 진영의 우두머리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 심플리치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사회를 보는 사그레도가 바로 그들입니다. 세 사람은 나흘 동안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해 토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갈릴레이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동설주의자인 살비아티는 당연히 지동설을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천동설주의자인 심플리치오는 요령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살비아티는 심플리치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플리치오 대신 천동설을 친절하게 설명하죠. 독자들은 지동설주의자의 입을 통해 천동설 이론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요, 살비아티는 의기양양하고 으스대는 대신 겸손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을 칭찬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천동설주의자들이 살비아티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낄 정도였죠. 천동설을 대신 설명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을 칭찬한 살비아티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왜 지동설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독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연구를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통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자와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소통 능력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국민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도 역시 과학의 속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합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해답일 뿐이죠.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은 항상 겸손하죠.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스웨덴의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은 생전에 겸손을 다음같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겸손이란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세금을 내면서 우리 연구를 후원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마치 중학생 조카와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은 우리의 연구를 위해 세금을 내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